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토요일 잘 보내셨나요? 네, 토요일의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대규모 이체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한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298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OKEX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네,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월스트리트가 이제 비트코인의 유통량의 일정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반 온테크의 경우는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의 유통량 5%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블로거이자 유튜버인 인플루언서 이반 온테크는 미국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 순환 공급의 약 5%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트위터를 통해 남겼습니다. 네, 즉 90만 개의 비트코인 상당이 고객들을 위해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네, 이반 온테크의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펀드의 최근 재무 보고서를 분석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운영 중인 비트코인의 순환 공급의 1.7%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과 그레이스케일 등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주요 투자 펀드가 여럿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보유한 디지털 금의 총액은 실제로 5%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 5%가 될 수 있다. 확신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월스트리트의 이러한 비트코인 취급 소식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정말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20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토막 사태라고 불리우는 검은 목요일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줄어들었죠. 네,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반감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언급하는 인물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나왔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언급을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에로 캐피탈의 CEO는 비트코인 반감기 중장기 영향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헤지 펀드 3에로 캐피탈의 수주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가져올 중장기 시장에 대한 충격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다만 너무 경시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리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영향도 있겠죠. 네, 나는 수주의 경우 이제 반감기를 지나 사람들이 시장의 공급이 줄어든 것을 보고 나면 상당히 큰 공급 쇼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채굴 보상 시 12.5BTC에서 이제 6.25BTC로 보상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더라도 앞서 일어났던 두 번의 반감기를 보시게 되면 반감기 당시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반감기를 기점으로 1년에서 1년 반 이후를 기점으로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네, 이를 기반으로 봤을 때 2021년 11월 정도의 역사적으로 만 흘러 들어간다면 꾸준히 상승하여 신고점을 만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네, 그러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더리움에서도 이러한 공급 쇼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더리움의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기본 수수료를 소각하면서 채굴자는 가스 프리미엄만 이제 받는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러면서
CEO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더리움의 수요가 지금 많으며 이더리움이 디지털 골드라 불리우는 비트코인보다 이해하기가 쉽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반감기에 이제 견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도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가격의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다. 아니다.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때마침 그때 가격이 올랐던 것이다. 반감기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말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해도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경우 반감기로 인한 신규 고객의 증가나 기존에 투자를 했었지만 장기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투자하지 않았다가 다시금 재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글로벌 리스크의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경기 부양책 또한 달러의 인플레이션 발생과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맞물려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는 디지털 골드로서 예전부터 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돌았었죠. 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 리스크의 확대로 다시 한번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특히 2018년부터 비트코인의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이제 ETF가 2018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2019년이 되고 이번 연도에는 되겠지 생각을 했지만 안 됐죠. 네, 그러다 2020년이 되면서 월셔 피닉스의 ETF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기존의 ETF와는 다른 차별점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네, 미국의 국채와의 연동으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그리고 SEC가 말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제출했었기 때문에 이 ETF의 경우는 승인이 날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SEC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유 또한 저번 ETF와 같은 이유를 들며 SEC가 당분간 ETF를 승인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들은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SEC의 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경우는 SEC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ETF와 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ETF에도 신청을 한 적이 있었던 반에크사의 이제 가버 거박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네크의 가버 거박스의 경우는 말이 꼬였네요. 바네크의 가버 거박스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와 금 상관관계에 대한 인터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미국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 가버 거박스의 경우 미국의 나스닥 프로그램 트레이드 토크에 출연하여 비트코인의 투자 신탁이 캐나다에 상장한 것이나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에서는 이번 달 9일 처음으로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데 네, 투자 신탁의 경우는 ETP와 같은 구조로 현물을 구입할 수 없거나 구입을 원치 않는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자신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ETF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ETF의 신청을 SEC에 의해서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네, 바네크의 CEO는 금년 1월 블룸버그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조만간 미국에서 ETF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SEC 측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면 말한 점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전이랑 같은 이유로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버 거박사의 경우는 같은 북미에서 비트코인의 투자 신탁이 규제 기간에 승인된 것은 ETF의 순풍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밑에 이제 비트코인과 골드의 금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네크의 경우는 이번 달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과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가 지수인 이제 S&P 500 그리고 채권, 원유 등과의 상관성도 게재를 했는데요. 네, 이제 본표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역사상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과의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증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2조 달러 경제 부양책 그리고 추가 2조 달러 뉴딜 정책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기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ETF의 경우는 반감기 못지않게 암호화폐 시장의 큰 상승 재료 중 하나입니다. 금 ETF가 승인이 났을 당시 엄청난 양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또한 승인이 나게 되면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2년이나 2023년쯤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점들을 보완하면서 이제 ETF 승인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의 이제 일환으로 미국 전 시민들에게 지금 세금을 내는 미국의 시민들에게 1,200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죠.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내 재난 지원금을 활용한 비트코인의 매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한번 이유가 뭘까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은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번 주 1,200달러 단위 예금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1,200달러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200달러 단위의 예금 그리고 그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이런 단위수가 3배가 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 내 일부 투자자들이 재난 지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게 아닐까 싶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지금 2조 달러 뉴딜 2조 달러 추가 뉴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한 발의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부양금 디지털 달러로 전달 미국서 발의된 법안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경기부양자금을 디지털 달러로 전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은 미국 라시다 탈리브 의원과 그리고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BC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법안 디지털 달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연방 계좌의 개설을 승인하고 일명 디지털 달러 계좌 지갑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인데요. 네, 2021년 1월까지 국무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달러 지갑의 이용 계획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연방 계좌 개념은 이번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미국 우정청의 체크카드 온라인 계좌 자동 세금 납부 모바일 뱅킹 서비스와도 연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밴더빌트 대학의 모건 릭 교수 같은 경우는 법안을 통한 합법적인 디지털 달러에 대한 관심이 반갑다며 변혁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진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몇 달 전에 디지털 달러 재단이 전 미 CFTC 위원장이었던 지안 카를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중국에서도 DCEP를 계속해서 이제 발행을 할 것을 이번 연도에 이제 발행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이제 긴장감 속에서 디지털 달러 DCEP에 대한 대립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디지털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지역 화폐죠. 제로페이라든지 경기 지역 화폐 요런 것도 디지털 화폐로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접촉 사회로 가는 점점 화폐도 지금 현금도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의 쇠퇴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제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갔고 신용카드에서 슬슬 디지털 달러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지금 뭐 속보로 떴는데 뉴욕 증시의 선물이 대폭발했다고 합니다. 다우지수 다우 미니가 무려 플러스 772.00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렘데시비르 관련주 기록적 급등과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상황에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고 증시의 상황도 조금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폭락을 확 했다가 이제 기록적인 반등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한번 내용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기록적인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선물이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의 경제 정상화 3단계 발표가 이제 뉴욕 증시 선물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뭐 개인적으로는 뭔지 모릅니다. 증권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증시와 이제 그 암호화폐를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뭔 내용인지 뭐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분류된 뭐 파미셀, 한올 바이오 파마, 엑세스 바이오, 뭐 에이프로 젠제약, 신풍제약, 진원 생명과학 등의 주가가 크게 이렇게 변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스크의 이제 확산 완화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리스크의 확산 이후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네, 미국의 재계라고 명명된 이 지침은 이제 이 리스크의 발병 완화 추이별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체육관, 술집 등이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14일간의 독감과 지금 리스크의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이고, 이걸 14일간 이제 환자의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이 1단계 요건이라고 합니다. 네, 1단계 요건을 만약에 만족하는 주의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활동을 재개하더라도 리스크에 취약한 계층은 계속 대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단계는 이제 리스크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할 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2단계에서는 개인의 피해야 할 모임의 규모가 이제 50인 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비필수 여행은 허용될 수 있고 이제 기업도 가능한 한 원격 근무를 이제 권장을 하면서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장소는 여전히 폐쇄되어야 하는데, 이제 3단계 그 리스크가 이제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네, 3단계에서는 이 리스크에 취약한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의 노출은 최소화해야 하며 기업의 직원 채용은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이제 3단계 경제 안정화 지침이 조금은 뉴욕 증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 암호화폐 시장 지금의 상황에서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 좋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하죠. 네, 한 외신에서 리플사 향후 21년 동안 리플 XRP의 판매가 가능하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델리오들이 리플사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XRP를 외부에 판매할 경우 적어도 향후 21년간 XRP를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미디어는 리플사가 2017년 12월부터 월 평균 1.96억 XRP를 판매해 왔다며, 또 리플은 XRP 공급량인 1000억 XRP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2017년 에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사 소유 XRP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리플사는 55억 XRP를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리플사가 10.3억 달러 규모의 XRP를 판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에스크로, 네, 리플사, 리플 XRP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애증의 코인이고 많이 사랑을 하는과 동시에 욕을 참 많이 먹는 코인인데 이게 지금 에스크로 락 자체가 XRP에 굉장히 지금 오점이 될 만한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많은 인터뷰에서 지금 에스크로 락 물량은 우리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 리플사도 건들 수 없고 뭐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 계속 언급을 했지만 한 기사에서는 뭐 XRP를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 리플사에 도움이 된다. 또 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플의 XRP의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리플사의 사업은 계속 날로 갈수록 계속 확장이 되고 있지만 XRP의 가격은 그에 따라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될 만한 이런 에스크로 락이라든지 그 제드 맥켈러브로의 이체가 빨리 취소가 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XRP 가격도 같이 오르면은 이런 얘기가 참 없겠는데 참 안타깝죠. 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CTO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CTO와 CEO의 경우도 지금 리플 XRP의 가격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실제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XRP의 매도 압력이 뭔가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사업의 확장과 동시에 XRP의 가격도 올라서 XRP의 장기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새로운 백서를 공개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토큰 모델을 크게 변경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리브라의 뒷받침 법정화폐에 관한 이제 내용을 대폭 개편한 이번 백서의 주된 변경점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단일 통화에 근거하는 새로운 리브라 모델을 이행하는 점, 두 번째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준거한다는 점이 되게 되는데요. 네, 리브라의 발행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목표로 하고 있던 바스켓형 리브라에서 개별 법정 통화로 뒷받침되는 단일형 리브라의 모델로 변경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달러를 대표하는 리브라 USD 그리고 유로화를 대표하는 리브라 EUR 유로 그리고 영국 파운드를 대표하는 리브라 GBP 싱가포르 달러를 대표하는 이제 리브라 SGD 형태로 발행을 하는 것이죠. 즉 원래 모든 거를 다 하나로 그냥 리브라로 그냥 만드는 것이었는데 뭐 USD, 한화, 엔화, 유로, GBD, 뭐 SGD를 그냥 다 하나로 리브라로 다 통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단일 통화라 거의 뭐 불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파급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네, 또한 보다 여러 가지 규제 당국이 리브라 협회가 권한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 준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의 설계를 규제에 준거하는 형태로 재검토 또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바스켓형 리브라의 계획이 파기된 것은 또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바스켓형이 아까 말했던 그 단일 통화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백서에 의하면 장래적으로는 바스켓형의 리브라도 발행 계획이 있고 단일형 리브라를 정리하는 형태로 바스켓형 리브라의 조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단일 리브라 뭐 미국 리브라, 영국 리브라, 뭐 유로 리브라, 네 이거를 먼저 발행을 하고 나중에 합친다, 나중에 기회 봐서 네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치겠다, 뭐 요런 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죠. 네, 페이스북 측도 만만치 않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리브라 모델의 출시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실제 운용을 위한 정부와 규제 프로세스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리브라 협회는 본거지 스위스의 금융청 FINMA의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신청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리브라 백서가 발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그 정당성을 의심받는 등 규제 문제로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많은 그 회원들이 이제 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을
탈퇴를 했죠. 하지만 이번 내용을 보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리브라 정말 문매를 많이 맞았던 프로젝트인 만큼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였었는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변화를 해서 이번 연도 안에 분명히 이렇게 게시를 한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에 뭐 리브라도 이제 공개되고 그리고 DCAP 뭔가 디지털 달러 또한 이렇게 제대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스테이블 코인 뭐 그리고 디지털 달러 뭐 디지털 위안화 어떠한 파급력을 갖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미 증시의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하고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2.9% 상승하며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8%, S&P 500 지수는 2.6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1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된 것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 포인트 지금 4월에 거의 후반이 절반이 지나고 이제 중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4월달 내에는 한 30 정도까지만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의 상승률을 조금씩 좀 더 유지를 해서 4월 말 그리고 5월의 시작은 한 30 정도로만 시작을 해도 선방을 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14% 상승하며 860만원대,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이 0.61% 상승했습니다. 21만원대, 리플 XRP가 0.39% 상승하며 23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타 다른 코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등락폭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지난주는 64% 정도였지만 이제 63.8% 정도로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오기 위해선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신규 자금이 대규모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네, 어느 것이 빠를까요? 네, 탈비트,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이 각각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